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4월 9일 금요일 시황 정리하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죠. 나스닥은 1%가 넘는 상승을 해서 전체적인 상승을 견인했고 S&P 500도 0.42% 올랐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고점을 만들었습니다. 다우는 0.17% 정도니까 강보합 정도 마감을 했다. 뭐 어쨌든 간 3대 지수가 다 올랐다. 이게 이제 사실이죠. 근데 내용을 살펴보면 그 매주 목요일,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 발표되는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애초에 67만 8천 건 정도 될 거다 이랬는데 사실 74만 4천 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거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많다는 건 뭐 좋은 거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경제 성장 이게 굉장히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믿는 거죠. 그런 이유로 해서 시장은 뭐 거기에 대한 큰 걱정은 안 하는 것 같다. 또 파월 의장이 IMF 발언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다양한 억제 수단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립 서비스 치고는 상당히 조금 힘이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그 말에 굉장히 안심을 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다시 1.632%로 또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조금 다르게 미국은 이제 기술성장주들이 많이 올랐습니다. 보면 뭐 주로 뭐 아마존, 애플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이제 뭐 결은 달리 하는데 어쨌든 간 시장 분위기는 조금 잘 잡아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우리가 하나 좀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 바이든 정부 스타일이 트럼프 때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뭐 이렇게 막 많이 얘기해 놓고 실제로 지킬 때 보면 이렇게 축소되고 많이 안 지켜지고 뭐 이런 경향이라면 바이든 행정부는 뭐를 크게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조금 정리해 놓고 그 다음에 조금 크게 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더 좋다 이런 걸 느끼게 하는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이제 지난번 2차 경기 부양책과 함께 발표했던 법인세 인상 같은 경우에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는 뭐 이거는 뭐 끝나봐야 알겠지만 바이든 정부와 대체적으로 그 주요 기업 간의 법인세가 한 25% 정도에서 정리되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애초에 21% 하던 법인세를 28%까지 오르겠다 이렇게 빵치고 그리고 옐런 장관이 뭐라 그랬어요? 글로벌 그 미니멈 최소한의 그 법인세를 만들겠다 G20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니네 괜히 움직여봐야 소용없어 뭐 이런 것도 던지고 이제 이거를 다시 25%로 후퇴시키면 처음에 21%에서 25% 한다 했다가 하는 것보다 뭔가 좀 깎아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근데 또 기업체 입장, 또 기술성장주들 그런 기업체 입장에서도 뭐 25% 정도면은 뭐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아니냐, 뭐 이런 이제 공감대가 쌓여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요 문제도 우리가 잘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시장은 오늘 이제 코스피는 그래서 미국 시장이 좋았기 때문에 상승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한때 지수가 3,156을 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달리는가 이렇게 했는데 외국인들이 드디어 이제 6일 동안 계속해서 순매수 우위를 지키던 거를 오늘 주말에 깨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만 3,273억을 순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기관이 오늘 이제 4천억이 넘게 4,111억을 팔았습니다. 금융 투자가 한 2,937억, 3천억 가까이 팔고 연기금 한 677억 이렇게 팔았고 개인이 7,259억 그러니까 거의 7,260억 정도 개인만 샀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는 좀 밀리면서 3,131.88 이렇게 끝났습니다. 오히려 코스닥은 이제 장 시작 이후로 지속적으로 지수가 올라갔어요. 큰 부침 없이.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 코스닥에서 외국인들만 516억을 순매수했고 개인은 151억 팔았고 기관도 365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 매수세가 코스닥에서 빛났죠.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0.75%나 상승을 했어요. 지수상으로 989.39, 이제 거의 1000을 향해서 이렇게 또 바짝 붙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코스피는 계속 말씀드려 오고 있는 이 박스권 탈출을 위한 그런 이제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코스닥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지난번 고점 제가 말씀드린 지난번 고점과 마주서기 싸움을 이제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지난번 고점 부근에서 지난번 고점을 뚫지 못하고 되돌려 밀리면 이제 우리가 걱정 많이 하는 쌍봉이다 이렇게 인식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 모두 지금 필요한 게 뭐냐?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에요. 여기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시장이 못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 얘기 좀 하기 전에 좀 특징을 좀 정리하면 오늘 이제 그 제약 관련 이런 것들이 좀 기대 상승을 좀 했는데 이게 뭐냐면 미국 시간으로 10일부터 미국 암 연구 학회라는 게 열려요. 참 이게 주식 투자하려면 별거 다 신경 써야 됩니다. 이게 열리는데 이제 되게 여기에서 그동안에 그 임상 결과라든지 또 새로운 그 물질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거 제약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공개를 해요. 그래서 공개를 했다가 그 암 연구 학회에서 야 저거 괜찮다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면 이제 간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약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게 미국 암 연구 학회라는 게. 그래서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그런 거에 관련되는 제약사들이 일제히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이제 기대 상승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오늘 했습니다. 또 그동안 좀 오래 쉬었던 탄소 배출권 관련도 오늘 좀 움직였어요. 우리나라도 이게 먼 나라 얘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탄소 배출권 거래량이 5년 사이에 30배로 늘어났고 가격도 탄소 배출권도 이게 톤당 얼마 이렇게 치잖아요. 이것도 3배 이렇게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관련된 관련주들이 상승했는데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될 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저도 한번 탄소 배출권 관련주를 정리해 드린 적 있죠. 연말에. 이제 그게 몇 종목 안 되는데 실제로 우리가 잘 모르는 탄소 배출권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게 좀 커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아직은 이게 시장 형성이 제대로 이제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고 우리 백만개미 여러분들이 많이 갖고 계시고 좋아하시는 카카오가 드디어 이제 500원짜리로는 오늘 이제 마지막 거래를 끝냈습니다. 그것도 10,000원이 올라가서 55만 8천원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5분의 1로 나눠야지 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5분의 1로 나눠진 10인만 1,000 몇백 원 이렇게 되겠네요. 10만 1,000 몇백 원 이렇게 돼서 그게 이제 기준가가 돼갖고 다음 주 월화수는 쉬고 정지되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첫 거래될 때 이제 그렇게 거래가 될 겁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가 발표됐어요. 그동안에 이베이 코리아 갖고 여러 군데가 달려들어서 서로 인수전을 펼치네 어쩌네 이런 얘기 이제 기사에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카카오가 애진혁에 우린 그거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카카오의 생각은 다른 쪽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그게 밝혀졌는데 여성 그 패션 커머스 플랫폼 1위 여러분 아시죠? 지그재그. 지그재그를 카카오가 인수하는 걸로 이렇게 또 기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는 지그재그의 밸류를 한 1조 정도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미리 이렇게 투자했던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그런 류의 그 투자 회사들은 돈 좀 버는 거죠. 아마 그 이제 카카오 주식이나 뭐 다른 쪽으로 어떻게 이제 받겠죠. 예. 그래서 어쨌든가 오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카카오가 마지막 거래에서 블로업 시키면서 10,000원 올리면서 끝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이 많아서 주식 주간 정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좀 빨리빨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질문해 주신 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질문을 해 주신 분이 있어요. 미체결 약정.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질문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한지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미체결 약정은 제가 이렇게 그냥 막 말씀드릴 게 아니라서 이건 브런치 카페에서 정리해서 곧 말씀을 드릴게요. 미체결 약정이 뭐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현대 모비스, 글로비스, 뭐 현대 글로비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 어제 뭐 블록딜 얘기 나오면서 막 주가 뛰고 막 그랬잖아요. 하나 빠지고 하나 오르고. 근데 이게 이제 그 내용이 물어오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게 모비스가 지주회사가 돼서 모비스가 현물 출자를 해서 나머지를 장악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근데 이제 글로비스는 그게 그 공정거래법인가요? 뭐 이렇게 그 일감 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주주가 지배주주가 이게 30% 정도 되기 때문에 한 10%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얘기가 그걸 블록딜을 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 블록딜이라는 게 그럼 글로비스가 한 지분 10%를 팔아야 되는데 10% 같은 거를 어디다가 미리 이제 양쪽에서 딜을 끝내고 이거를 한 방에 이제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어제 나온 얘기. 근데 이제 그거는 글쎄요 현실성이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매각하면 매각 차익을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 차익에 대한 세금은 내야 되고 돈 그러고 나면 얼마 되겠어요. 근데 모비스를 장악하려면 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뭐 안 된다. 그러니까 또 하나 방법은 있어요. 이제 FI한테 특별한 조건부 매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PRS라고 그래서 일부분의 수합인데 이게 뭐냐면 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영권 이런 거는 내가 갖고 주식만 넘기고 뭔지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런 이제 그 FI라는 게 재무적 투자자죠. 그런 데다가 이제 하는 블록딜. 근데 그것도 역시 세금은 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게 한번 그냥 해프닝 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 현대도 이 지주사 체제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이슈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젠 무상증자 얘기를 해주셨어요. 여러분 무상증자라는 거는 기업의 가치 변화가 없습니다. 기업의 가치 변화는 밸류에이션 변화는 없고 그냥 자본금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 100% 무상증자니까 한 주 가진 분한테 한 주를 더 주는 거예요. 그 재원이 뭐냐면 주식 발행 초과금. 지난 이제 그동안 유상증자하고 이렇게 해서 액면보다 그 발행가의 차액, 그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익 잉여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거 재원을 돌려서 이제 한다. 근데 이제 회사 측에서는 이게 주주 환원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밸류가 변하는 건 아니다. 무상증자를 한다 그래서 그리고 300억 정도 들여서 자사주를 매입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걸 좀 아셔야 돼. 지금 이제 시총이 얘가 한 4조 4,600억 부근이잖아요. 시젠이. 그럼 뭐 300억 자사주 해야 뭐 1%도 안 됩니다. 0, 0. 한 0.6 어쩌고 뭐 이 정도 나오는데 그게 뭐 그렇게 큰 영향을 줄까? 주주 환원책이라는 게 그 회사가 뭐 물론 이제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시장에서 유동 좀 이렇게
그 주가가 오를 수는 있죠. 오를 수는 있지만 이제 한 가지 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거는 뭐냐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이걸 계속 팔고 있어요. 이런 거를 한번 감안해 보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조선주에 대한 제 의견을 제가 조선주 너무 얘기 안 해서 근데 조선주에 대해서는 제가 연말에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그 표에서 이제 조선주. 근데 이제 조선주 좋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수에즈 문화 사건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 기술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상당히 이제 입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좋단 말이에요. 좋은데 그리고 또 그 특히 이제 컨테이너 선도 그렇지만 LNG 선 같은 거 앞으로는 이제 환경 때문에 LNG 지금 이제 보통 일반 배들은 다 그동안 뭐죠? 헤비 오일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건 뭐죠? 제일 찐득찐득한 타마고 같은 기름 있어요. 그걸 주로 이제 배에서 쓰지 않습니까? 제일 막단에 리파이너리 정제하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방카시우, 방카시우 주로 그런 거 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환경에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이제 LNG 선인데 그 기술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고 전 세계에서 그런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선은 6개인데 4개가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러니까 좋단 말입니다. 좋은데 이제 그때 제가 연말에 얘기할 때보다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감안해 보셔야 돼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리고 이게 이제 조선은 경기가 좋아지기 직전에 나타났다가 경기가 확 살아나서 막 달릴 때 또 나타났다가 이렇게 2번씩 나타나요. 예. 그게 배니까 이거 또 하루아침에 금방 만드는 게 아니니까 그런 타임 레그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걸 한번 이제 감안해 보셔라. 뭐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말씀 안 드리는데 효성 첨단 소재 이건 여러분이 물어오셔서 제가 한 분이 물으셨으면 근데 이게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여러 가지 근데 특수 카본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로 요새 얘기되는 게 이게 수소 탱크 만드는 거죠. 그 특수 카본으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 압력에도 고압에도 견디는 이런 거죠. 향후 전망은 뭐 좋다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얘도 많이 올랐어요. 가격이.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들을 보니까 그 각 애널리스트들끼리 의견이 서로 엇갈려요. 뭐 매수가 좋다는 사람, 뭐 이제 매수 아니라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 뭐 이런 게 서로 갈리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시장 얘기 좀 하죠. 지금 시장을 보면 이제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시장이 시원한 게 없어요. 뭐 이게 나가지를 못해. 그리고 자꾸 지척거리고 이게 답답하다. 심지어는 짜증난다. 이러는 분도 계시는데 맞습니다. 저도 짜증납니다. 이게 시장이 지금 그 꼴이 됐어요. 근데 왜 그럴까 그럼 시장이. 근데 이 시장이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분위기는 상당히 갖춰놨어요. 분위기는 상당히 갖춰놨어요. 왜냐하면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V자 반등을 했다가 여기서 좀 오버런을 했죠. 오버슈팅 했다가 정신 차리고 좀 조정하고 나서 이제 뭐 다시 정리하고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 금리 걱정 이런 거 좀 정리해서 분위기는 딱 잡아놨어요. 시장이. 예.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이게 주식시장이라는 게 이걸 넘어가려면 이 턱을 넘어가려면 뭔가 획기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안 되니까 오늘도 외국인들도 코스닥을 좀 오늘 혼자 샀지만 이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중소형주를 자꾸 돌고 이슈 되는 걸 자꾸 돌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소형주 잘 말씀 안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얘는 텀이 짧아요. 그리고 빠질 때 속절없어요. 어떻게 무슨 방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래도 좋다 그러시는 분들은 뭐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턱을 넘는 거는 누군가 총대를 메고 이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건데 이걸 누가 가서 달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다는 게 어렵습니까? 사람이 다면 그냥 달면 되죠. 이건 쥐 얘기입니다. 쥐. 예. 쥐 중에서 제일 용감한 쥐가 가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되는데 그 방울 달다가 죽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딱 그 꼴인 거예요. 고양이가
분위기가 좋아요. 시장이 다 올라도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이 분위기는 딱 잡혔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고양이가 골아 떨어졌어요. 가서 방울만 달면 되는데 그 누가 가겠냐 이게.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네가 가라 하와이. 그 누구 아무도 리스크를 안 지려고 한다. 왜? 얼마 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너무 달리던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요. 특히 기술 성장주들은 작년에 그렇게 달리고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부담도 있고, 그때의 기억이 아직 생생해. 예, 그래서 못 가요. 그리고 이제 산업군 쪽의 주식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실물 경기가 좋아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건 확실한 것 같은데, 당최 이게 시원하게 살아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대대로 실물 경기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오지는 않는다. 그거 당연하죠. 원래 실물 경기가 살아나는 거는 이렇게 늦장을 부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달리기 시작해요. 이 실물 경기 회복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달릴 때가 아니에요. 근데 방향은 잡았어. 이제 살아나는 걸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양쪽 어디를 봐도 뭐 시원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제가 썸네일에서 썼죠. 뭐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된다. 그건 맞아요. 지금 물은 들어왔어. 물은 들어와서 배가 둥둥 떠 있어. 근데 노 젓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누가 젓냐 이거예요. 이 노를. 아까 얘기했죠. 고양이가 누가 방울을 달 건데 다 안 해요. 제가 저를 저어서 좀 배가 좀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나도 뭐 노를 젓고 뭐 이런 거죠. 가만히 정지돼 있는 배를 처음 움직이려면 그 노젓는 사람이 힘들잖아요. 지금 딱 그 짝이 난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린 강력한 모멘텀이 뭔가 필요하다. 그거를 딱 때려줄.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배가 이제 둥둥 떠서 했는데 마침 바람이 그냥 세게 불어져 갖고 아무도 노를 안 줘도 배가 샥 하고 밀려나갔다. 그러면 최고죠. 그게 뭡니까? 그게 수급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수급을 건드려줘야 돼. 근데 지금 우리가 믿는 구석이 뭐예요? 실적. 실적. 그나마 실적이 없는 것보단 좋아요. 실적이 없는 것보단 좋은데 실적은 어떻게 얘기하면 온돌빵이에요. 온돌빵. 지난 분기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중간중간에 뭐 수출 실적도 나오고 이게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알았단 말이에요. 불 때는 거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온돌방이 이제 뜨뜻해서 이제 뜨거워지니까 이게 실적 그래 그나마 실적이 있어요. 근데 실적 갖고는 안 된다 이게 이 턱을 넘는 거는 뭔가 수급이 때려줘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이 순간 저 이거 녹화할 때까지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기금위원회 열리잖아요. 지금 뭐 연기금. 근데 결과는 아직 이제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겁니다. 뭐 무조건 뭐 연금이 사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무조건 팔지 마라 이런 건 아닌데 지금 이제 시장이 십몇 년 동안 그거를 뚫고 이게 상황이 달라졌으면 조금 그 기준점도 변경시켜서 좀 플렉시블하게 운영할 필요는 있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도 이제 국가의 중요한 건데 국민들의 연금을 관리하는 건데 뭐 무조건 주식시장을 바쳐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조금 딱딱하고 과거의 기준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그거는 좀 재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모르겠어요. 지난번에도 한 번 모였다가 아무 결과를 못 얻고 끝났는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뭔가 시장에서 수급상의 문제를 딱 건드려 줄 수 있는 뭐가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 턱을 넘는구나 하면서 거기서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게 잘 안 되고 지지부진하게 이렇게 미끄러져 가면 제가 말했듯이 그냥 지지부진하게 옆으로 이건 뭐 제대로 올라가지도 않는 거면서 5월에 공매도 재개를 만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현금을 일부 남겨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현금 없이 훌로 걸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질질질 끌려가다가 갑자기 공매도가 시작돼. 네. 그럼 어떡할 거예요? 뭐 그래도 별거 없다 그랬는데 그래도 말이 공매도 재개인데 그 시장에 영향이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고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의 걱정거리는 그겁니다. 뭔가 획기적인
그런 모멘텀이 필요하다. 특히 수급상의 문제를 건드려 줄 수 있는 뭐 그거는 기다려야죠. 다음 주도 또 기다려야 되고 어쨌든 간 이번 주는 시장이 그나마 선방했어요. 네, 그나마 선방했고 뭐 특히 이제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상승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만족을 해야 되는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되고 다음 주에는 뭔가 좀 수급을 건드려 줄 수 있는 뭐 또 다른 게 나오기를 기대하고 뭐 그렇게 해야죠. 주식 투자 늘 그런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짜고 계속 짜나가고 이런 거니까. 네. 그다음에 내일 오전에 브런치 카페에서는 여러분 그 이격도에 대해서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 많아서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빼놓지 말고 좀 보세요. 시간 없으셔도. 네. 그러니까 이격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한 주 동안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날씨도 좋은데 좀 놀러도 다니시고 브런치 카페만 보고 놀러도 다니시고 그러세요. 걱정하신다고 그래서 주식시장이 변하지 않습니다. 쉬실 땐 그냥 쉬시기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